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크니까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고 약간의 반등이 나와도 세게 올라가는 거야. 자, 이종복입니다. 10월 5일 12시 32분 실시간이에요. 오늘 영상, 이 영상은 평상시보다 좀 늦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편집자 사정 때문에. 그리고 오늘 영상은 이제 4분기 첫 번째 영상인데 내가 좋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대신 이 좋은 얘기가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으로 연결되려면 진짜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종복이 영상을 수십 수백 개, 거의 1000개가 넘었어요, 여러분. 보니까 영상 1000개 줘도 의미 없어.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돼, 이거. 여러분 많이 주는데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이종복 유튜브 영상이 1000개예요, 1000개. 지금 시장 핵심은 이것에서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자, 오늘 종목들이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데 종목이 제일 세게 움직이는 쪽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는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질린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흐름이 바뀌려면 방법은 하나.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비극인 거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 영상을 오랫동안 본 사람들은 답을 알아야 되거든. 우리가 피동형과 능동형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 유튜브 처음 보는 사람들, 증권 전문가가 언어 교육 시키는 사람 봤어? 그게 주식을 잘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동형, 피동형과 능동형, 이런 단어가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일반인들이 돈을 벌으려면 여러분들은 주도권이 없습니다. 주식에서 돈을 벌으려면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얘기를 100번 1000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주도권을 갖는다라는 거의 핵심은 돈이 있거나 아니면 실력이 있거나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움직임이 좋을 때 밖에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말이, 주식시장이 움직임이 좋을 때 시장이 좋아야만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이게 진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맨날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의 중요성이나 이 어떤 주식으로 돈을 벌을 때 이게 체계적으로 진짜 내가 주체가 돼갖고 돈을 버는 영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요까지만, 더 이상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시장 핵심은 이것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10,000번 이상 얘기했던 것이 지금 시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장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은 거 보면 느닷없이 환율이 급락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죠, 여러분. 보세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거나 외국인들이 선물을 강하게 매수하거나 어떤 이 외국인들의 어떤 의도에서 지금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 환율이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든 선물을 많이 사면서 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환율이 급락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지금 15원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여기까지 밀렸고 얼추 올라갈 목표치 언저리로 올라가니까 그냥 급락이 나오고 있잖아. 바보라고. 보여요? 이런 게 기준과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환율의 차트와 주식시장의 차트를 보면 흐름이 역으로 똑같이 생겼죠,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주식시장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빠지고, 환율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걸 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짧은 쪽으로 놓고 보면 환율이 이 8월달 언저리부터는 여기서 요렇게 올라갔고 요렇게 밀렸고 요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살짝 처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지수의 변동은 되게 크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환율이 외국인 수급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선물을 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이거를 도대체 몇 번을 얘기를 해야지 알아듣지? 그러면 지금 주식장에서 움직임이 좋은 것도 반도체가 움직임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왜 반도체가 움직임이 제일 좋을까요?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센 쪽이 어디야 지금? 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 지금 가장 센 쪽.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나스닥입니다. 자 이게 독일이에요. 독일은 이미 7월달이 고점이고 흘러내리고 있잖아 지금 보면. 자 그 다음에 이게 다우입니다. 다우는 8월 1일 날이 고점이고 하락 N자형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내가 맨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잔대가리 굴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세게 얘기 안 합니다. 대신 다음 주 수요일쯤에는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쯤에는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에 최근 두세 달 사이의 흐름을 보면 똑같이 생긴 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조정장 약세장은 우리나라만의 조정장 약세장이 아니고 전 세계 증시 자체가 다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 손실났다고 남 탓하는 놈들 잘 들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종합은 이렇게 하락 N자형으로 꺾이고 다우든 뭐 독일이든 뭐 중국하고 항생은 더 심합니다. 보이죠? 근데 이들을 능가하고 이들에 앞서서 움직이는 쪽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들을 능가하고 이들에 앞서서 움직이는 쪽은 반도체 종목이요. 반도체 종목. 반도체의 흐름은 다르지 여러분. 두산 테스라 같은 경우는 55,000원에서 4만원대까지 밀렸기 때문에 이건 되게 단기간에 많이 밀렸어도 이것도 지금 보면 작년 9월달부터는 거의 3배 2만원짜리가 55,900원을 그냥 6만원으로 놉시다. 2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올라갔고 최근에 밀린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밀리는 거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보다 보면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등 이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만이 완벽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이게 미국하고도 연동되는겨. 나스닥 시장은 인공지능 기반형의 엔비디아서부터 빅테크 6종목만이 가장 세게 움직였고 나머지는 흘러내렸고 뭐 알버마일서부터 리튬 관련주라든가 아니면은 그 풍력 관련주든 아니면은 요새는 일라이릴리서부터 미국의 제약주들도 많이 밀려요 여러분. 근데 끝까지 버티고 있는 쪽이 빅테크 6종목이라고. 그 자체를 나쁘게 얘기하면 차별화, 좋게 얘기하면 6종목 위주로만 하면 돈 벌기가 쉽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요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대부분 개인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하죠. 시장이 좋아하는 주식을 해야 돈을 버는겨. 시장이 좋아하는 주식. 내가 좋아하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시장이 좋아하는 주식을 해야 돈을 버는 거. 어록 하나 나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 핵심은 외환 변수. 아시겠어요? 외환 변수.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증시는 이미 죽은 지가 오래고 나스닥만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과 연계성이 가장 좋은 쪽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디테일한 거는 안 돼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어마무시한 얘기를 해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내 영상 보는 사람들 그지? 어마무시한 얘기를 해줬는데 마지막에 더 이상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숨긴다라고 표현 쓴 놈이 있어. 어이가 없는 거지. 어이가. 자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성하는 방식서부터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거든. 근데 일반인들 포트폴리오가 뭔지도 모르잖아. 이 내 영상 처음 보는 사람하고 기존부터 본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뭔 줄은 알고 주식을 하나? 여기 주린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분산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주식을 왜 분산을 할까요? 왜?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분산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그 다음에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이종복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그게 되게 쉬운 얘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았겠지. 그렇다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그걸 씹어먹는 자들한테 굳이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더 이상은 안 되라고 하는 거지, 숨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고.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두 개가 넘게 들어갈 거니까 한번 잘 봐봐요, 여러분. 4분기에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고, 누차 얘기하지만 돈을 벌고 못 벌고는 가보면 안다라고 했죠, 여러분. 주식시장이 목표치를 준 상태에서 조정권으로 오고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 주식들을 저점 매수하는 것은 실력으로 타이밍을 잡은 게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식시장이 양호하게 움직이면서 지금 당장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는 주식을 치고 들어가서 돈을 버는 장은 이미 지나간 거고, understand? 4분기는 그동안에 못 올라갔거나 명분이 있거나 등등등등 중간 생략하고 여러 가지의 특수성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얘기한 게 지금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줬단 얘기지. 근데 그렇게 많이 줬어도 돌아오는 거 뭐야, 여러분? 어이없는 소리만 돌아오지.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말의 중요성에서 답이 나오는 거고, 보세요. 환율과 수급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지. 그지? 본인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환율과 수급은 말 그대로 외환 변수는 전 세계 경제, 전 세계 증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외국인 놈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게 네 능력껏 되냐, 그게? 쟤들이 주식을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자, 옵션 가격 및 변동성, 이런 것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옵션 가격이 높고 낮고서부터 변동성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때 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얘기조차도 여러분들,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4분기 첫 번째 영상이라 이런 좋은 얘기를 해줬잖아. 근데 이게 주린이라든가 초보자들은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데, 만약에 어떤 놈이 전문가 행세를 하거나 어떤 놈이 전문가를 하고 있는 놈이 있다면 이게 돈으로 환산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지수가 어디 깨지면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 돌파하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지금은 반도체를 해야 되고, 지금은 2차 전지는 약세가 나오니까 지금 2차 전지는 강하게 사는 게 아니고 주서 모으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끝이잖아. understand? 그 얘기를 매일같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니는 매일같이 돈을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엄청난 얘기는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전문가를 하려고 하거나 다른 놈들이 내 영상을 보면 이런 엄청난 거를 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 실력이 하향 평준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걸 따라하는 놈들이 실력이 높아 보일 거 아니야. 그럼에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 자, 분기별 특징 보세요. 분기별 특징도 내 능력이 작용하는 거야, 이거. 본인의 능력이 있으면 분기별로 장이 어떻고서부터 이런 것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느낌상은 이해했어요. 연말장 특수성도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지금 주식시장은 피동형의 주식시장이라는 거지. 미국이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서 원화가 약세로 되고, 향후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지 않고 뭐 등등등등은 너무 당연한 얘기. 근데 그 당연한 얘기가
일반인들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종복인 거지. 그 좋은 얘기를 해주면 뭐하냐고. 계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고, 저런 것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지금은 눈 감고 하는 장입니다. Understand?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자, 또 있어요, 여러분. 추세 패턴의 중요성과 비중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장 움직임이 좋은 주식은 결국은 봅시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실력 발휘, 능력 발휘가 되는데, 하나머트리는 오늘 한 방에 7% 올라가고 있어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이거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니까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걸 공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좋다라고 하니까 이걸 쫓아 들어간 다음에 밀리면 좋다라고 해서 샀는데 밀리네. 일단 도구 같은 소리는 하고 있고,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준 걸 갖고 땡큐 베리머치 해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내 얘기에 요점 알아듣겠어요? 이 주식이 지금 보면 55,000원대로 올라가기 전에 얘도 지난 8월 달에 42,000원대가 있었다라는 거. 언더스탠? 자, 그 다음 지금 움직임이 좋은 것은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생기고 주식시장은 하락으로 급락이 나와 있잖아, 여러분. 그죠? 근데 이 주식은 주식시장이 급락을 할 때도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 있어요, 여러분?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야, 이건 여러분,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은 결과론적으로 60일선을 깨지 않았죠. 직전 고점에서 조종을 받은 상황밖에 안 됐고, 이쪽에 거래량이 되게 크게 터져 있으니까 마지막 마디에 N자형으로 올라갈 목표치가 남아있고, 이쪽 마디에서 올라갈 목표치가 남아있는,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크니까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고 약간의 반등이 나와도 세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반대로 여기 포스코 쪽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쪽도 좀 설명은 놓읍시다. 자, 포스코 퓨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포스코 퓨처는 반대로 종합이 급락을 할 때 이 주식은 이미 5%로 늘어져 버렸지. 근데 얘는 종합이 6월달에서 9월달 사이에 위에서 밀렸다 올라갔다 밀렸다 올라갔다 하는 이 종합이 이미 6월 중순 때에서 9월 때까지 고점을 낮출 때 이 주식은 어떻게 됐나 봐봐. 6월 중순이면 이쪽입니다. 이미 6월 중순이나 5월 중순서부터 30만원대에서 70만원대로 폭등이 나왔지. 알겠어요? 그리고 1, 2, 3, 4, 5로 조정 중에 있잖아. 그러니까 1, 2, 3, 4, 5로 조정 중에 있는 상태, 5파로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가 60일선을 깬 상태고,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나오다가 장이 급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얘는 당연히 파동이 이어지면서 5파로 늘어지는 거야. 죽여주죠? 이게 내 영상을 예전부터 본 사람들은 아마 지금 소름이 돋았을 거고, 나는 이 정도의 영상은 주는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엄청난 영상을 줘도 여러분들이 내 영상을 보고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거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이냐 이거지. 자, 패스합시다, 여러분.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다시 비중으로 요걸로 설명해 줍시다. 비중의 중요성. 자, 보면 비중이 적거나 일정한 적당한 비중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물렸다 쳐.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갈 때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움직이잖아. 빠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렸다가 올라갔다 밀렸다가 올라갔다 밀렸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올라갈 거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중을 일정하게 사거나 비중을 적절히 들어갔어야 얘가 이쪽으로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하면 단가가 낮아질 것이고, 이쪽에서 반등을 줘갖고 40에서 45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추가 매수한 게 대박이 나는 거고, 40쪽에서 물린 것이 본전이 되니까 이걸 나누면 절대 손실이 안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추세 패턴 정도만 알고 여러분들이 비중만 적절히만 들어가면 주식은 절대 손실나는 상품이 아닙니다. 절대 네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 과학적으로. 알겠어요? 근데 뭣도 모르고 여기까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우리가 말똑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좀 전에 양궁을 봤는데 여기서 양궁 얘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 나는 유현진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현진. 감독이 초보 감독이라 원래 포스트 시즌이나 이런 단기 게임에서는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경험이 없는 미천한 선수들 하고서 다시 양궁으로 갑시다. 내가 아까도 장중에 내 회원들한테 얘기해 줬는데 물론 여자 단체전에서는 대만한테 졌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은 결정적인 미스를 잘 안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 선수들은 이번 화살을 잘 쏘면 내가 금메달을 따거나 이번 화살을 잘 쏘면 내가 결승전에 진출하는 그 결정적인 그 샷을 얘기하는 거야. 그 결정적인 샷을 쏠 때는 처음에는 잘 쏘고 있다가 결정적인 샷을 쏠 때 삑사리가 나거나 실수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이고, 다른 나라 선수들은, 우리나라 선수들은 결정적인 실수가 적을 뿐더러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상대방이 하면 10점을 거의 꽂아버리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봤을 겁니다. 주식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양궁이든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배구든 뭐든 간에 그건 선수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지. 선수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선수 자신의 능력으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본인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주도권을 잡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미 주식을 베팅을 하거나 주식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그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요.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든 그러면서 주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때 그게 매수의 원칙, 홀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거든. 중간 생략합시다 여러분. 지금 시장의 핵심은 이것의 핵심,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잡겠죠. 지금 시장의 핵심은 주식시장은 단기간에 급락이 나온 거다.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아도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핵심. 전혀 생판 외국인들이 주식을 강하게 사거나, 봐봐, 이런 정리까지 내가 굳이 해줘야 돼? 이미 얘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정리는 본인이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핵심적인 시장의 내용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시장 대응을 하면 11월 달에 입이 귀에 붙을 거고, 아시겠어요? 아직도 허구한 날 한두 종목 몰빵하거나 자기가 좋게 보는 주식 안 올라간다고 투덜대는 놈들은 절대 네버 돈 못 봅니다. 이거 맞고 틀리고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 여러분? 내 말은 진리입니다. 왜냐? 나는 20년간 이 방송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겪었겠냐고. 근데 내 영상 처음 보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나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수가 급등했다 급락했다가 정신없이 움직일 때 어떤 시장이 만들어졌고 그때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하는 그런 경험 미천하고 아예 없지. 그냥 앞이 캄캄하지, 그지? 그죠? 그러니 당연히 완벽한 기준과 원칙을 잡을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나락으로 가는 거고,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은 내가 그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이 내용들은 무슨 기법이 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경제가 해결해 주는 거고 시간이 지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해결이 늦어지면 주식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밀릴 거 아니야. 그걸 절호의 매수 기회로 잡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줬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라는 얘기 해줍니다. 그리고 누차 강조하지만 이번 주 야간 방송 없고 다음 주도 야간 방송 없어요. 다다음 주부터가 본 게임인데,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반도체에서부터 제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약주도 기똥차게 올라가잖아. 그치? 벌써 반도체, 2차전지, 제약,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종목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 로봇 해갖고 6섹터 중에 2차전지 쪽하고 인공지능도 오늘 좀 어이없는 시세가 나오는데 2차전지하고 인공지능 쪽이 비리비리한 거를 제외하면 2차전지에서도 많이 빠진 주식은 벌써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코스모 같은 것은 지금 급등하잖아. 저건 증자게임 나오는 건데 자, 패스하고 핵심 6개 섹터 중에 4개 섹터는 이미 기가 막히게 움직이는 걸로 바뀌어 있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여섯 개 섹터를 4, 5개로 분산을 했다라고 쳐봐봐. 지금 웃어야지 되는 판이지 지금은 웃는 판입니다. 그리고 종합이 여기서 반등 줬다 대밀리고 하고 막 이러는 거는 이 영상에는 안 놔요. 왜? 당연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말들을 기억하면서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안 봅니다. 시장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 해주고 자 봅시다 여러분. 내가 이게 7월 28일부터 위로 한번 올려볼게. 7월 28일부터 하지 말고 7월 21일부터 갑시다 여러분. 여기 그 변곡점과 주식시장 해갖고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FOMC 변곡점 얘기해줬잖아. 그러니까 7월 FOMC 이후부터 9월달까지 한번 역으로 거꾸로 올려볼게. 대신 이거는 디테일하게는 설명 못합니다. 무슨 말이 반복적으로 들어갔는지를 한번 보란 말이지. 무슨 말이 반복적으로 들어갔는지. 여기는 전체적인 시장 전략이니까 빼버리고 일부 시간이 미스터 진단도 일부 시간이 엄청나다는 얘기 해줬죠 여러분. 일부 시간에 얘기해주는 게 진짜 좋은 얘기인 거거든. 근데 일부 시간 조회수는 10분의 1도 안 되지. 일반인들은 어쨌든 돈 벌 어떤 그게 안 되는 거야. 자 7월 21일 섹터 점검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 섹터 점검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야 여러분? 옵션 가격과 변동성 얘기하면서 환율 얘기 들어가 있는 거. 환율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게 환율 얘기가. 자 그 다음 주 전략 위로 뺍시다 여러분. 자 경제지표 중요성 여기도 또 들어가 있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게 이미 7월 말부터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시장 전략 빼고 갑시다 여러분. 이거 여기는 이거야. 7월 말 타이밍에 이번 변동성에서 투자자가 반드시 얻어야 할 교훈하면서 얘기해주는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귀에 안 들렸지. 이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들려야 됩니다. 이게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과 이 날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주식도 급등을 하면 급락이 뒤따른다. 이종복이 변곡점을 이야기를 하면 비중을 체크를 하라. 투자 스타일을 너무 단기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다. 보세요 여러분. 뒤따른다 체크하라. 뒤따른다 체크하라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능동형이 돼 있지. 근데 하지 않는 게 좋다. 언더스탠? 저거를 투자 스타일을 너무 단기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투자 스타일을 너무 단기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라고. 말장난이 아니고. 여기 유튜브에서 내 영상 처음 보는 사람들 알겠습니까? 이거 서울대학교 교수한테 가서 물어보라니까. 이 일반이나.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위로 올릴게요. 또 옵션 가격과 변동성 얘기 들어가 있고 환율 얘기 또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봐야 돼. 내용만 봐봐. 다음 주 전략 빼버리고 인공지능 로봇이 가장 돋보인다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돋보인다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2차전지 좋게 얘기했던 놈들이 지금 땅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8월 4일 타이밍을 보면 가장 돋보이는 건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저런 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런 거 내 유튜브 처음 보는 사람들 한 번씩 쭉 보라는 얘기지. 한 번씩. 여기 뭐라 돼 있어 여러분? 8월 11일 날 중간이라고 하죠. 차별화 변동성 종목 장세에 변동성 종목 장세 중간이라고 하고 있잖아. 봐봐. 보라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다음 주 전략을 뺄게요 여러분.
또 나온 게 뭐야 여러분? 8월 18일 날 또 나온 게 환율. 근데 여기 8월 18일 날 환율 얘기할 때도 보면 1350을 돌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서부터 얘기해 주면서 1350을 돌파해도 1400 고점이 있기 때문에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중간 생략 합시다 여러분. 잘 보라는 얘기지. 잘.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보면 외국인은 6월 만기일 이후 매도 강화 중임이라는 얘기 분명히 다 알려줬지. 하나부터 10가지를 안 알려준 게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해줘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라는 거지.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8월 25일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변곡점. 변곡점과 주식시장. 자, 그 다음 주 빼버리고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보면 뭐라 돼 있냐면 여기 이걸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이거. 그리고 여기도 환율하고 수급 또 나와. 그러니까 7월 말부터 9월 달까지 그냥 매주 환율 얘기해 줬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거는 분명히 다 얘기 들어간 거 맞지? 이게 지금 시장 핵심이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내 영상을 아직 처음 보거나 최근에 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한테. 주식은 돈을 번 사람들이 장땡이라고 얘기하잖아. 맞는 얘기인데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킵니다.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돈만 벌겠다고 하는 애들은 돈을 벌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주식은 돈 번 사람들이 잘하는 건데, 주식은 돈 번 사람들이 장땡인데, 돈 번 사람들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기준과 원칙이 일정한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돈 번 사람들이 장땡인 돈 번 사람들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라는 거.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 자, 10월달 첫 번째 영상 마치겠습니다.